4일 뒤에 우리는 재판장에 섭니다. 여러분, 과거사 반성하는 일본과 그에 항의한 우리들 중 누가 죄인입니까? 진정 재판장에 서야 할 죄인은 누구입니까? 불과 3일 전에도 피해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무리한 기소를 일삼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그리고 사실은 죄가 많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기득권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여론을 대변하며 우리 대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진입해서 항의를 7명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무리하게 과도한 기소를 했고 정식 재판까지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더불어서 그 작년에 있었던 2018년 8.15 노동자들의 대회에서 일본 영사관 역시 그때도 일본은 사죄 없이 아베 정권은 사죄 없이 안하무인격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항의하며 물풍선을 일본 영사관 앞에서 던졌는데 몇 개가 넘어갔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김재하 본부장을 지금 마찬가지로 정식재판 청구를 검찰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소 불편한다. 불편한 기소를 취소하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에 일본 영사관에 들어가서 일본 영사에게 항의를 했던 대학생입니다. 제가 영사관에 들어갔던 작년 7월은 대한민국 전체가 일본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100년 전 일본이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땅과 재산을 빼앗고 강제로 끌고 가서 노예처럼 부리고 굶기고 고문하고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35년간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망언을 뱉어내는 것을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차곡차곡 쌓아온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온 것이 작년 여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대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고 폭력과 굶주림에 시달렸던 우리 민족이 20만 명이나 됩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강제노역을 시켰던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을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2018년에 드디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몹시도 당연하고 마땅한 판결에 일본이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본인들이 감추고 지우려던 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게 언짢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 다물라는 의미로 사과받을 생각이랑 하지 말고 다 잊혀질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을 압박하려고 수출 규제 조치를 꺼내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였습니다. 세상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놈들이 영 반성할 생각이 없는 것 같기는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도둑이 매를 들고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더는 참아줄 수 없는 행태에 우리 국민들은 불매운동으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구호는 노 재팬,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 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국민들의 이런 분노에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80년이나 더 된 일을 기억하냐는 조롱으로 답했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우리를 식민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분 남아 계시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진짜 일본이 절대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할 수 없도록 면전에 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일본 총연사를 찾아가서 항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거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이 사죄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윽박지르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항의를 한 것이 잘못입니까? 한일 외교관계가 악화되자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당사자인 피해자 할아버지가 이게 다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75년, 일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난 지 1년 반,
가해자들은 사과를 했습니까? 일본 정권도 전범 기업들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것은 그 죄인은 바로 반성 없는 일본입니다. 전 국민들의 마음이 저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죄인은 일본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항의하며 들어갔던 대학생들 발언 한 분 더 듣겠습니다. 이지희 학생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사관에 들어가 항의의 목소리를 냈던 대학생 이지희입니다. 작년 뜨거웠던 여름날 사죄와 배상을 하기는커녕 경제 도발을 일삼는 일본에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본 불매운동을 기억하십니까? 고등학생들은 일제 필기구를 부러뜨리며 불매운동에 동참했고 일본 제품을 대체할 국산 제품을 찾아 정보를 공유했던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도발하는 일본에게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자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다시 100만 촛불을 만들고자 저는 일본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베는 사죄하라. 일본의 경제도발 규탄한다. 라고 외친 우리의 목소리에 국민들은 청년 독립군이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피해자이신 김정주 할머니께서는 어린 학생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러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2019년 8월 15일 광화문 광장이 10만 촛불이 되었고 우리의 행동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정당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정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의의 목소리를 낸 7명의 대학생을 정식 재판에 기소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 목요일 4일 뒤에 우리는 재판장에 섭니다. 여러분, 과거사 반성하는 일본과 그에 항의한 우리들 중 누가 죄인입니까? 진정 재판장에 서야 할 죄인은 누구입니까? 친일 적폐검찰은 이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과 3일 전에도 피해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언제나 가장 아픈 민중의 편에 서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순간입니다. 2월 6일 일본 영사관에 들어간 7명의 대학생들의 재판이 있습니다. 역사 앞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학생들 죄가 없다. 검찰은 기소 취소하라 한번 하겠습니다. 대학생들 죄가 없다. 검찰은 기소를 취소하라. 예, 다음은 며칠 전 민여총 장옥기 전국건설위원장 동지가 재판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버스 노동자 정광재 동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한 미 대사의 망언에 규탄하는 대학생들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2월 6일 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청년 학생들 뿐만 아니라 2월 15일경에 또 영도에 있는 김무성 의원실에 항의 방문 갔던 대학생들 모조리 또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런 경찰이 이재용을 풀어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검찰이 단 한 번이라도 성조기를 흔들고 친일하자고 친미하자고 광장에서
5만 가지 불법을 저지르는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조사하고 기소한 적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폭력을 난사했던 패스트트랙 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단 한 명이라도 불러서 조사하고 기소했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공권력이 아닙니다. 자본과 가진 자들 그리고 적폐 세력들을 옹호하는 사권력일 따름입니다. 저는 세 건으로 조사받고 황교안 그리고 일본 영사관 건으로 두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일본 영사관 앞에 8월 15일 날 그날 행사는 10m 가까운 후문 담벼락 넘어 물풍선 서너 개 들어간 것, 그것도 일본 영사관 직원들이 모아다 준 걸 증거라고 갖다 들이대고 기소했습니다. 또한 황교안이 적폐의 본산인 황교안, 우리가 퇴진시켰던 박근혜 정권 시절 국무총리를 했던 황교안이 가짜 민생 투어하는 것 기자회견하고 항의했다고 또 조사하고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사권을 남용해서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틈만 나면 불러 제끼고 틈만 나면 경찰로 검찰로 불러서 조사하고 죄도 되지 않은 것 그리고 경미한 것조차 정식 재판에 회부합니다. 정식 재판 회부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최소 3번 내지 4번 재판에 출두해야 됩니다. 재판에 출두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실형을 받기도 하고 또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검찰 필요 없습니다. 가진 자들 편에 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방적으로 남용하는 이런 검찰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적폐입니다. 현행법상 어쩔 도리가 없어 재판에는 응할 겁니다. 그러나 검찰과 그리고 검찰의 기소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부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절대 다수의 노동자 민중에게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만약 그러려면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가진 놈들도 그렇게 불러다가 조사하고 기소하란 말입니다. 이런 끌어오르는 분노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적폐 청산할 겁니다. 재판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무죄답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해서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대신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했습니다. 이런 정당한 행동에 대해서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검찰이 기소를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한번 외치고 기자회견을 성명 낭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죄가 없다. 검찰은 기소를 취소하라. 네, 우리 성명 낭독은 적폐청산 사회대기업 부산운동본부 이흥만 공동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조언한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친일 적폐 검찰을 비판한다. 친일 적폐 검찰이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를 폭력, 불법 행위로 매도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 이에 우리 지역,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대학생,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항거를 지지하고 친일적폐 검찰을 규탄하고자 한다. 아베 정권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에 있었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보복으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 아베 정권의 이와 같은 파렴치하고 뻔뻔한 경제 도발에 항의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으며, 이와 같은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대학생들은 2019년 7월에 1영사관에서 아베 정권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으로서 아베 정권이 당당히 맞서는 행동은 마땅하고 정의로운 행동이었으며, 국민들은 대학생들의 향기에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대학생들에게 불법 주거 침입을 공모했다며 무리한 기소를 강요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15일 아베 정권을 규탄하기 위한 민주청 영남권 결의대회에서의 상징의식 도중 물풍선 몇 개가 1영사관 담으로 넘어갔다는 빌미로 강제징용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사법집회, 불법집회 딱지를 붙였다. 게다가 2019년 봄 자한당 황교안 대표의 기만적인 민생투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불법집회로 변질하였다는 내용으로 또 무리하게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아베 정권 대변인 노릇을 하고 적폐를 비하는 행동을 하며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에게 개는할 것을 당장 거두어라. 검찰의 권력은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려 정당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향해 휘둘러서는 안 된다. 친일 적폐와 검찰 적폐를 뿌리뽑고자 하는 촛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아베 정권에 당당하게 항거한 대학생들과 정의로운 노동자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당장 처리하라. 2020년 2월 3일 아베 정권 부산시민행동